네, 안녕하세요. 코드블랙입니다. 자, 삼성전자 결국 된다고 그런 뷰로 좀 잡아가야 되는 부분. 그러면서 어제 파업에 대한 부분이 그냥 노사 간에 협상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중간에 어쨌든 결렬되면서 변동성을 보여줬잖아요. 근데 그 변동성에 제가 뭐라고 누차 말씀드렸죠. 그러니까 강강약냐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된다. 슈퍼반도체 사이클 크게 문제 없다. 그러면서 뭐 여기 뭐 엔비디아도 실적이 괜찮았고,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좀 주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빼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. 그래서 오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좀 하이닉스가 좀 더 상승폭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, 결국에는 30만 전자 다시 200만 닉스 이렇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, 자, 일단은 이 파업 관련된 부분이 연쇄적으로 터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은 시장에 깔리는 영향이 있습니다. 네,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흐름을 보면 로봇 쪽에 좀 매수세가 다시 좀 붙어주는 모습도 확인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, 네,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성과 관련된 뭐 잠깐 뭐 얘기를 하나 하고 하면은 성과 관련된 부분, 그쵸. 뭐 물론 충분히 뭐 실적이 나오고 성과를 냈으니까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게 맞죠. 근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좀 반대로 만약 성과가 안 나오고 부진했을 때 자율적으로 좀 잘리냐 아니면 뭐 해고가 자연스럽게 되냐, 우리나라에 대한 뭐 지금 고용 관련된 구조를 봤을 때는 그죠. 쉽게 해고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. 어쨌든 뭐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국식으로 성과를 합당히 받을 거면은 그런 부분 좀 따라야 되는 게 있고, 뭐 유럽식으로 대한 고용인데 고용 안정은 원하면서 성과는 또 요구한다. 그래서 뭐가 좀 요거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 국민적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은데, 요거는 어쨌든 뭐 잘 협상이 되고 진행됐으니까 다만 이제 전세적으로 또 이게 아래로 계속적으로 퍼질까에 대한 우려는 아직 완전하게 좀 해소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좀 중력 추가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면서, 오늘 시장 흐름 좋습니다. 어쨌든 뭐 제가 게시글에도 올렸지만 받재 했재 텔레그램에도 말씀드렸지만, 그렇죠. 버텨야 된다. 굳이 지금 뭐 흔들린 거에 팔 거 없고 그냥 중심 잡고 살 거도 사라.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, 그 흐름에서 그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요 변동 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30만 터치했죠. 그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돌림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, 이에 따라서 지금 반도체 최근에 돈 많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 수주 잔고라든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제주 반도체. 네,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10만 원대.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만 원대부터 하면 거의 템베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의 수치에 도달했죠. 그러면서 제가 또 실적 가운데서 갭상승 띄워놓고 추세 안 끊기고 5일선 기준선 관련된 부분은 안 깼잖아요.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하나마이크론을 잡아갔죠. 요 부분도 지금 어떻게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나와주고 수급의 캐스로 동반되고 있습니다. 자, 지금 또 하나 추가적으로 체크해야 될 건 바로 요 프로그램 매수세예요. 그러면 이게 프로그램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렇게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, 좀 긍정적인 플로우로 좀 갖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것 중 하나가 제가 특히나 이번 변동성에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게 바로 삼성전기입니다. 왜냐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, 지금 플로우라고 여러분도 요거를 이미 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거나 좀 마우스 따라가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다라고 좀 보여지는데, 자, 삼성전기 일단은 이격입니다. 이격을 급격하게 벌어지지 않고 정말 균일하게 잘 맞춰서 쭉 끌어올리고 있죠. 자, 이 흐름은요, 결국에는 이 기준 상단이라든지 요 이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은 변동성을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 변동성이나 이 상방에 대한 기대감 더 갖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흐름에서 어제 실리콘 관련된 부분 해가지고 자 1조 넘는 대규모 공급계획을 체결해왔고, MLCC 여전히 견조하고 근데 FCBJ 견조하고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실리콘 관련된 부분까지 진행됐으니까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,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붙어주고, 그러면서 외국계 보고서에서도 목표가 상향에 대한 리포트들이 나오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으로 120만 원을 돌파하면서 어떻게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해 주었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 지금 또 보면은 또 기판 쪽 제가 굉장히 또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대덕전자. 네, 이런 거는 계속 상방을 볼 수 있어요. 이격을 잘 맞춰가는 부분 변동성이 있지만 이 변동성의 큰 틀을 보자고요. 이격을 맞춰가잖아요. 안 깼잖아요. 추세 안 틀어졌잖아요. 이런 거는 계속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. 계속적으로 상방 보는 부분으로 신고가 경신할 때마다 일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물량을 좀 팔되 계속적으로 좀 잔여 물량을 좀 끌고 가는 관점으로
보시는 게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럼 뭐 이제 심택 같은 경우는 이게 변동 크게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좀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. 자,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제가 또 하나 보는 거. 자, 이렇게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슈퍼바이너도 좋아요. 근데 뭐 다른 거 다 살 수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해도 사실 충분해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뭐 여러분이 뭐 다른 걸 보고 있을 수 있겠지, 뭐 있을 거고 그거를 더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어쨌든 그게 흐름이 괜찮으면 그거를 좀 봐나가면 됩니다. 저는 이거 그 이상 더 사실 투자할 그런 여력보다는 이것도 좀 벅차요. 그냥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압축해서 제가 보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쨌든 제 채널이니까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참고를 해주면 될 것 같고. 그러면서 지금 어디 쪽에 흐름이 갑자기 훅 들어오고 있죠? 그렇죠. 로봇입니다. 물론 뭐 단계적으로 오름에 따라서 낙폭이 커서 기술적인 반동을 했어도 지금 뭐 낮고 최근에 하락 대비하면 반도 못 돌린 게 맞아요. 근데 LG전자 그리고 현대차, 현대오토에버, 현대차, 현대오토에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. 자, 요들이 지금 일단 대표적으로 좀 많이 돌림을 돌려진 게 확실하게 체크되죠. 그러면서 로봇에 대한 핵심 로보티즈 그리고 또 LG 쪽 계열의 로보스타. 네, 산업용 로봇이어서 사실 액추에이터 관점에서 로보티즈가 더 좋은데 이것도 좀 낙폭이 좀 컸기 때문에 다시 30만 원 안착되죠. 이거 30만 원 다시 안착되면 추세라든지 그런 거보다는 크게 문제될 거 없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하나 또 제가 이송 장비 관련된 부분에서 현대모백스 이건 수급도 안 빠졌죠. 다시 그러니까 요게 가서 빠르게 빠졌지만 요게 물량이 빠진 게 아닙니다. 그럼 요거를 한번 지워 보세요. 이 추세가 이렇게 다시 유지되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에도 불구하고 수급을 보고서는 요거 한번 좀 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. 이렇듯 지금 여러분이 내러티브라는 거를 좀 형성했을 때 자, 파업에 대한 연쇄적 특히나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순 인력에 대한 부분 아무래도 저는 그렇습니다. 이게 물론 뭐 당장에 돈을 받고 성과를 받고 그런 지급에 대한 부분 부럽죠. 너무 부러워요. 이게 1년, 2년 일하면은요, 이거 뭐 성과가 이를테면 뭐 하이닉스 13억이네, 이거 세금 떼가면 6억, 7억. 만약 부부라고 하면은 딱, 만약 사내 커플이다? 그러면 10억 이상이 1년이라고 성과급으로 꽂혀요. 집 하나 그냥 사고도 남죠. 그리고 뭐 삼성전자로 아유 배 아프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어쨌든 그대로 노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주식으로 해가지고 부지런히 또 이렇게 성장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. 어쨌든 뭐 이걸 제외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연쇄적으로 좀 성과급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파업 등 해가지고 저는 제조업들의 아마 로봇 투입에 대한 속도를 더 빨리 가져오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어쨌든 분명히 지금 지금의 흐름에 어떠한 다른 쪽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을 좀 더 빨리 이어질 겁니다. 그런 차원에서 저는 피지컬 A 관점이 당장 뭐 최근에 뭐 금리 발작으로 인해서 낙폭이 어쨌든 성장주고 당장 수익성이 나오는 건 아니고 약간 성장 포인트가 더 높기 때문에 자,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앞당겨주고 정말 여기서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주도업종으로 바통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높다. 그래서 오히려 오늘 좀 이렇게 뭐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나오고 뭐 15%, 15%, 20% 이미 반등했는데 이거 어떻게 따라붙어요?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. 저는 최근에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하락을 보세요. 절반도 못 돌렸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오늘 이 흐름을 분할로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도 여러분 투자하면서 막연하게 하겠습니까? 이런 부분도 하나의 좀 전략을 짜서 나가는 거죠. 아셨죠? 네. 그렇게 저는 좀 보시면서 어쨌든 반도체 피지컬 AI 변동성이 흔들리지 말고 쭉쭉쭉 키워갈 수 있는 부분, 좀 더 상방을 봐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제 관점을 한번 여러분도 파악해서 끝으로 최종적인 뭐 선택과 판단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고. 다만 늘 말씀드렸지만 적정 구간 이렇게 신고가 나오는 구간에서는 저는 늘 그렇듯 분할 매도 할 거는 하면서 끌고 갈 거 상방 끌고 가는 겁니다.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. 그래서 이런 거 좀 이격을 잘 맞춰 나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상방 유효하다. 시장에 자금이 너무 많다. 그러면서 뭐
추가적으로 전기 전력도 여러 종목이 있는데 저는 사실 전기 전력은 약간 이런 ETF로 좀 활용을 합니다. 그래서 코덱스 AI 전력 핵심 설비라든지 요거 전 전기 전력 요걸 좀 보고 반도체는 뭐 코덱스 반도체 있고 아니면 나는 공격적이야 레버리지 썼으면 16% 먹는 거고 타이거 반도체 있고 타이거 레버리지 썼으면 17% 먹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수 코덱스 레버리지 오늘도 급격하게 코스피 7% 반등하고 있네요. 아, 코스피 7% 다시 한번 7,700. 와, 이게 뭐 이 변동성을 여러분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?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서 매일같이 시황 안내드리고 있고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또 이제 다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좀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고자 제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한번 충분히 좀 도움 받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로 오케이 계속적으로 이 컨텐츠를 이어갈 이 영상을 찍어갈 그런 어떻게 보면 저한테 동기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촬영하기 위해서도 제가 뭐 막연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기업 분석하고 그리고 리포트 작성한 거 완료되면은 블로그에도 올려드리고 그런 부분 통해서 이런 계속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사실 투자라고 봐요. 지금에 대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뭐 챙겨야 될 거 챙겨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뭐 정말 나는 여기서 이제 끝 투자 끝 하면은 모르겠지만 다음을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. 그 다음에 대한 어떤 그 과정에 대한 부분도 이번 주로 지난주 계속적으로 우리가 실적 시즌에 끝나고선 이제 개별주로 갈 거다. 개별주에서는 뭘 봐야 한다. 그리고 일정 부분 이런 거를 정말 여러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영상 그리고 혹시라도 빠뜨린 거는 텔레그램 통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꼭 한번 들어와 주시고 어떤 뭐 대가 이런 거 없습니다. 모두 같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을 만들어 오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혹시라도 야 여기 좀 그래도 참고할만 하다라고 조금이라도 소개라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 그런 겁니다.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끝.